안녕하세요. 박프로입니다. 예, 오랜만에 뵙죠. 예. 뭐 오늘 밖에 지금 비도 오고, 지금 요즘에 온 나라가 지금 역병이 돌아가지고, 예, 다들 지금 힘드시죠. 예, 저 역시도 지금 한 보름 넘게 큰 외출을 안 한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낚시도 못 가게 되고, 또 입국 금지가 걸려가지고, 외국 같은 경우도 지금 못 나가게 되고, 그렇다 보니까, 낚시 집에서 하는 입낚시, 예, 재밌죠. 예. 오늘 입낚시를 해보려고, 예, 오랜만에 휴대폰을 한번 켰습니다. 저는 고리찌를 많이 사용하거든요. 예, 오늘 주제는 고리찌를 이용해서 마스터피스 부력 있잖아요. 01에서부터 해가지고 07까지, 예, 이렇게 가라앉는 전층 낚시를 고리찌로 쉽게 변환해 가지고 할 수 있는 팁을 제가 한번 알려드리려고, 예, 합니다. 제가 지금 거의 주로 낚시할 때 쓰는 찌 케이스인데요. 저는 뱅에돔 낚시만 하다 보니까 전부 저고력 찌들이에요. 저고력 찌들이고 다 소형 찌들이에요. 소형 찌에서 보면은 자중이 많이 나가는 찌에서부터 해가지고 자중이 또 적게 나가는 찌, 이렇게 사용하고. 근데 거의 저는 보면 낚시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개개인의 다 취향이죠. 저 같은 경우는 낚시를 오래 해오면서 고리찌를 굉장히 많이 사용을 해요. 뱅에돔 낚시에 고리찌 매니아라고 하면은 매니아 분들은 아시죠? 예, 본인들만 사용하는, 예, 그 매니아 찌들이 있습니다. 꼭 보면 찌가 많이 있어도 손이 안 가고 본인들 사용하는 찌만 계속 사용하게 돼요. 저는 일단 제가 또 고리찌를 계속 사용하다 보니까 저만의 노하우하고 팁이 생겼어요. 그래서 요거를 한번 여러분한테 한번 알려드리려고, 공유를 해보려고 오늘 한번 설명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일단은 제가 고리찌 설명드리기 전에 그 쯔리겐 부력이죠. 마스터피스 부력. 예, 01에서부터 07까지. 예, 숫자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이 침력이 강해지는, 예, 그런 조법입니다. 보통 보면 젝트라든지 아크로, 마스터피스, 그 다음에 구레제트, 이런 이제 그 침력, 그 보통 보면 B지, 2B, 3B 요런 부력을 사용하는 개념이 아니고, 보면 01, 02, 03, 04, 05, 06, 07 요렇게 G에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보면 쉽게 표현해서 보면 00이 이제 투제로가 02라고 보시면 아마 쉽게 그냥, 예, 생각이 들 거고요. 거기서 숫자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03, 04, 예, 여기서는 이제 가라앉는 부력입니다. 일단 이제 쉽게 표현되기 위해서 제가 크게 숫자를 썼습니다. 예, 이게 마스터피스 부력 0인데요. 02 같은 경우는 거의 요 상층에서 이렇게 잔방, 예, 채비와 관계없이 이렇게 뜨는 부력입니다. 01 역시 부력이 더 강하겠죠. 자, 예, 03. 03이면 어떻겠어요? 여기서 서서히, 예, 거의 3제로처럼, 예, 조류하고 관계없이 보다 보면 아마 천천히 이런 속도로, 예, 침강을 할 겁니다. 04 건너뛰고, 예, 05 같으면 어떻겠어요? 좀 더 빨리 가라앉겠죠. 침력이 더 있기 때문에 속도가 더 빠르겠죠. 조류가 있으면 요렇게. 자, 07이면 어떻겠습니까? 그냥 퐁당 하는 순간 쭉 침력이, 숫자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침력이 더 강해집니다. 자, 이렇게 쯔리겐 부력 이제 01에서부터 07까지 침력이 다 틀리죠. 이런 거는 일단 타 어종보다가 뱅에돔 낚시를 보다 이렇게 밑밥 동조 정확하게 되어 가지고 공략할 수 있는 그런 이제 방법으로 이렇게 만들어진, 예, 부력입니다. 근데 보면 솔직히 이런 마스터피스 부력들은 찌가 굉장히 고가죠. 예, 한 2만 원, 예, 다 넘어갑니다. 예, 아크로, 젝트,
다 뭐 최소 뭐 다 2만 원이죠. 예. 그렇다 보니까 이게 보면 뭐 1호 01에서부터 07까지 솔직히 뭐 한 부력당 뭐 두세 개씩 이렇게 또 가지고 있어야 되고 이러다 보면 찌 또 가격도 솔직히 만만찮고요. 보통 이제 낚시를 많이 하시는 분들은 다 응용해서 다 사용을 하십니다. 이제 어떤 식으로 응용을 해서 사용하냐면 이제 보통 이제 이런 이제 제로지에다가 편납을 붙이죠. 예. 편납을 여기 붙여가지고 크기에 따라서 아까 요런 이제 부력을 이제 투제로도 만들고 3제로 만들고 아까 040 물론 이제 편납을 많이 달면 많이 달수록 아까 그런 똑같은 이제 그런 이제 마스터피스 부력이 나옵니다. 이렇게 해서 다들 응용해서 사용을 하시거든요. 그런데 이제 보통 보면 고리찌를 물론 사용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그 보면 이제 최근에 그 박호범 그 프로님, 예, 3호 pit캐치, 예, 박호범 프로님하고 예, 한번 이제 얘기를 한번 해봤는데 그 박호범 프로님도 백매돔 낚시에 그 고리찌를 예, 많이 사용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제 또 나름대로의 또 요런 이제 제가 이제 고리찌를 많이 사용하다 보니까 이제 그런 방법을 또 말씀을 드리니까 이제 그 좋은 방법이다. 한번 뭐 잡지라든지 뭐 이런 쪽으로 한번 뭐 컬럼식으로 해가지고 한번 뭐 해보자. 이렇게 또 고맙게도 또 좋게 또 말씀을 또 해주시더라고요. 예, 그래가지고 일단 그거 보다가 유튜브로 해가지고 뭐 많이는 안 보시지만 또 고리찌를 또 사용하시는 분들은 또 이제 뭐 응용을 해서 또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니까 그래서 제가 한번 오늘은 이제 그 마스터피스 부력을 제가 한번 설명을 한번 제가 드려보겠습니다. 고리찌로. 저 같은 경우는 소품 케이스에 뭐가 있냐면요. 자, 요런 게 있습니다. 자, 아이고. 자, 요런 거. 요게 뭡니까? 예, 크기 따라서 다 여러 가지 크기가 있습니다. 보면, 예. 요런 식으로 해가지고, 더 두꺼운 것도 있어요. 이제, 선상낚시나 이렇게 해가지고, 잠수조법 사용할 때는 더 굵은 것도 있어요. 이렇게 사용을 하는데, 일단은, 요게 뭐냐면, 루어용 예, 스프릿 링입니다. 예. 뭐 꼭 굳이 뭐 이게 루어용 스프릿 링을 사용을 안 하셔도 뭐 관계는 없어요. 뭐 이렇게 여기 홀더에 고리에 걸 수만 있으면 돼요. 여기 예, 걸 수만 있으면 돼요. 그래서 보면 이제 이게 호수별로 이렇게 스프릿 링이 다 있습니다. 호수에 따라서 이게 자중이 다 틀리거든요. 근데 이제 이 호수는 솔직히 크게 이게 신경을 안 쓰셔도 되는 게 각 제조사마다 그 다음에 요 스프릿링의 그 재질에 따라서 무게가 다 틀려요. 그래서 굳이 뭐 호수가 뭐 14호다 해가지고 그 14호가 뭐 동일하게 무게가 나오는 거 침력이 나오는 건 아니에요. 그렇다 보니까 여러분 지금 대충 고리찌 사용하시는 분들은 제가 지금 설명 안 드려도 요것만 딱 봐도 뭐다 나오시겠죠. 예. 근데 감히 제가 한번 제가 감히 한번 이게 또 이러면 또 악플이 또 나올지는 모르겠는데, 국내에서는 나 이거 제가 혼자 저만 쓴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솔직히. 물론 이제 고리찌 매니아님들도 많고 하는데, 뭐 다른 식으로 해가지고 또 사용을 하시는 또 분도 아마 계실 거고, 지금 올해 쩌리겐에서 지금 K7 지금 고리찌가 나왔거든요. K7 고리찌가 나왔는데, 이제 어떤 방식이냐면, 예를 들어서 이제 요 지금 제로찌 같으면, 여기에 그 구멍이 보통 있지 않습니까? 보통 보면 이 구멍에, 케미를 넣는 구멍에 뽕돌을 갖다가 집어넣게 돼 있어요. 뽕돌을 예를 들어서 뭐 B라든지 뭐 1호, 뭐 3호 이런 이제 뽕돌을 집어넣고 뚜껑을 덮어요. 덮으면 이제 이 제로가 아무래도 더 무겁겠죠, 침력이.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제 조정하는 게 이제 올해 나왔어요. 올해 지금 K7 해가지고 2020년 그 찌리겐 고리찌 라인에 찌 라인에 지금 나왔는데. 저는 뭐 과거에 계속 저는 이제 이런 식으로 사용을 안 해왔고,
그래서 보통 보면 이제 구멍찌를 사용하시는 분들은 이 부력을 굉장히 많이 민감하게 따지죠. 보통 여부력이라는 거. 근데 고리찌는 솔직히 이렇게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제가 사용하는 이제 5,000원짜리찌예요. 5,000원짜리찌고 주로 이제 전층 낚시를 이제 잠길 낚시를 많이 하다 보니까 이제 라인이 터지고 하면 뭐 거의 뭐 다 손실이죠. 예, 손실이라서 이렇게 보면 이제 필드 상황에 따라서 조금 이제 그 할 때는 이제 아껴야 될 때는 이제 이렇게 뭐 싼 이제 저가형찌도 사용을 하고요. 보통 뭐 한 뭐 만 원짜리나 보통 한 2만 원짜리 내외로 해가지고 사용을 하는데 예를 들어서 뭐 고가치 같은 경우는 뭐 부력이 정확하다고 얘기를 하지만 고리찌는 큰 개념이 없어요. 왜 개념이 없느냐? 거기에 따르면 홀더가 있잖아요. 홀더가 각 회사마다 그 부력이 다 틀려요. 그래서 어떤 그 홀더를 다느냐에 따라 가지고 이 이제 본 고리찌의 그 침력이 많이 또 좌우가 되거든요. 그래서 고리찌 같은 경우는 그렇게 뭐 예민한 거 뭐 이렇게는 저는 안 따져도 된다고 봐요. 그리고 이제 예를 들어서 이렇게 스프링 링을 이용해 가지고 이제 그런 식으로 사용을 할 수가 있으니까 일단 제가 요 고리찌로 제가 지금 오늘 방송을 제가 팁을 드리는 요 본점은 고리찌로 아까 쩌리겐 마스터피스 부력 01에서 07 이제 더욱 나가서 08, 010, 020까지 만들 수 있는 그 방법을 제가 한번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이 부력들은 이제 왜 나왔냐면 그 토너먼트 낚시에서 이제 조류가 바다 같은 경우는 바다 낚시가 참 재밌는 게 보면 조류가 상황에 따라서 계속 바뀌죠. 들물, 날물 또 빨랐다가 느렸다가 그 조류가 오른쪽 갔다가 뭐 왼쪽으로 갔다가 이게 뭐 참 상황이 필드 상황이 계속 바뀌어요. 그게 참 이제 그거를 이제 어떻게 보면은 바둑처럼 여러 가지 수가 있거든요. 그 수를 갖다가 항상 본인의 이 채비랑 이런 이제 노하우로 컨트롤 해야 된다는 그 이제 기법이 있는 게 바다 낚시이기 때문에 참 이게 재밌는 것 같아요. 일단 그 마스터피스 이 부력을 이런 이제 침력을 사용하는 이유가 이제 무엇보다 이제 밑밥 동조거든요. 그 밑밥이 이제 보면 각 회사마다 일본 같은 경우는 각 회사마다 국내 집어제 같은 경우는 그게 없어요. 그 개인 이제 그 노하우에 따라서 이제 뭐 이렇게 빵가루를 넣고 뭐 물을 또 뭐 적게 넣고 덜 넣고 뭐 많이 넣고에 따라 가지고 뭐 이렇게 침력도 이렇게 조절을 많이 하시거든요. 국내 어떻게 보면 국내 그 낚시하시는 분들이 참 잘하시는 거예요. 예. 근데 보통 이제 뭐 일본이나 이런 이제 집어제 회사에서는 이제 그 집어제 보면 그 비중이 각 틀립니다. 예를 들어서 뭐 V9 같은 경우는 이제 10초 품질을 해서 수면에서 떨어져 가지고 10초 후면은 이제 V9 같은 경우는 이제 60cm 60cm 가라앉아요. 아마 그럴 거예요. 아마 그 침력 쓰여 있어요. 그리고 뭐 V10 같은 경우는 10초당 50cm. 그리고 뭐 예를 들어서 필드 상황에 따라서 조류 상황에 따라서 뭐 V9 SP를 써야 되겠다. V9 SP 같은 경우는 이제 10초당 아까 60cm가 이제 가라앉는 침력이라면 V9 SP 같은 경우 스페셜 SP라고 쓰여 있어요. 그거 같은 경우는 10초당 이제 이게 밑밥이 가라앉는 속도가 아마 그게 0.75 그러니까 75cm가 가라앉을 거예요. 비중이 더 무거워요. 그리고 뭐 V10 스페셜 같은 경우는 뭐 거기에서 조금 더 가볍겠죠. 아마 그런 식으로 되는데 이제 제가 이제 집어제가 집에 남은 게 있어가지고 제가 한번 설명을 한번 드려볼게요. 배가 산으로 가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이게 요거는 지금 구례 잠보, 구례 전보라고 이제 보면 이제 요거는 보면 쓰여 있어요. 각 집어제마다 10초당 이제 0.6 그러니까 60cm 침력이에요. 그리고 이제 이거는 이제 밑에는 V9이거든요. V9 이제 남은 건데. V9 같은 경우는 V9도 보세요. 이게 쓰여 있어요. 이게 10초당 이제 60cm 침력. V10 같은 경우는 이제 뭐 10초당 이제 뭐 50cm. 좀 더 이제 V10은 아무래도 이게 더 확산성이 더 크다 보니까 약간 비중이 더 적고. 그게 왜 이걸 설명을 드리냐면
자, 바다가 필드랑 이제 그 모든 조류, 그다음에 본인 채비의 무게, 뭐 이런 거 밑밥의 이제 뭐 무게, 뭐 이런 등등에 따라서 이 가라앉는 이 속도가 틀립니다. 예를 들어서 보세요. 자,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아까 이 V9을 이제 개 가지고 품질을 한다고 봤을 경우에 자, 밑밥이 착수가 됐습니다. 예, 착수가 이렇게 V9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V9이 이제 가라앉겠죠.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이제 V10을 쓴다, V10만 쓴다. 예, 요거는 이제 뭐 다른 여건을 다 떠나서 이제 집어제 무게로 봤을 경우에만 제가 설명드리는 겁니다. V10 같으면은 아마 이렇게죠 아마. 예. 뭐 오히려 이 각이 이렇게 V9 같은 게 가면은 V10 같은 경우는 아마 뭐 이런 식으로 가겠죠. 근데 조류가 더 세게 가는 경우 같으면은 더 이렇게 떠가지고 이렇게 흘러가겠죠. 예. 보통 보면 이제 뭐 집어제 국산 집어제 같은 경우는 뭐 메지나 같은 경우는 아마 뭐 더 이렇게 빵가루 섞어가지고 가면은 더 이렇게 밑으로 확산이 될 거고 뭐 예를 들어서 뭐 오로라 같은 이제 그런 좀 무거운 집어제 같은 경우는 뭐 더 빨리 이렇게 가라앉겠죠. 예. 그러면은 이제 보통 이제 어떤 식으로 이제 운영을 하느냐 이제 아까 얘기한 이제 아까 이제 마스터피스 부력 07 같으면은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조류를 무시하고요. 예. 나중에 이 필드가 이 낚시라는 게 참 재밌는 게 보면 여기서 또 조류라는 게 있기 때문에 더 이제 어려운 상황이 또 이제 벌어지거든요. 그거는 이제 각 이제 하시는 이제 조사님들 각 이제 하시는 분들에 따라서 또 이제 개인만의 노하우로서 이렇게 또 채비를 또 변화하는 거고요. 여기서 만약에 이제 예를 들어서 V10을 써가지고 이런 식으로 이제 조류가 이렇게 가버린다. 그러면은 이 세븐을 쓰면은 맞을까요? 착수하자마자 이렇게 가라는데 밑밥은 밑밥은 띠가 이렇게 지금 가고 있는데 내 지금 찌와 지금 채비가 끌고 내려가는 거는 지금 여기에 있어요. 그러면은 아무래도 입질이 떨어지겠죠. 예, 물론 안 문다는 건 아니에요. 예, 안 문다는 건 아닌데 또 이제 나중에 또 이게 또 다음에 또 이게 한번 설명을 또 드리는 또 필드마다 또 신기한 게 보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동해권이라든지 참 이 고기 잡기 힘든데 여기 정확히 들어가야 돼요. 여기에 찌와 이 바늘 이 모든 이 미끼가 요 띠 안에 정확히 들어가야지 고기가 입질을 해요. 그것도 입을 댈까 말까요? 아주 힘든 시기에는. 근데 뭐 예를 들어서 뭐 대마도라든지 뭐 이제 그런 이제 필드 있잖아요. 솔직히 뭐 밑밥 예를 들어서 이 바다에 한 주걱 두 주걱 대충 던지고 찌우 던지고 고기가 막 돌다가 막 미친데 돌다가 입지 확 가져가요. 예. 근데 이제 뭐 예를 들어서 한국이나 일본 같은 경우도 저기 저 시코쿠 지방 오키노시마라든지 뭐 이런 쪽에는 고기들이 진짜 예민하거든요. 그게 솔직히 실력이 있어 잡아. 그게 아마 동해 쪽하고 여건이 똑같아요. 고기들이 막 60cm짜리 그 뱅에돔들이 막 보길링을 벌벌 하는데 하루에 한두 마리 걸기도 힘들고 걸어도 터져 먹어요. 그게 이제 상황이 어떠냐면 요 밑밥띠 한 주걱에 요게 정확하게 들어가야 돼요. 넷지랑 채비에 이게. 그래서 같이 흘러가면서 입질을 받는 거거든요. 그런 필드 상황이 있어요. 그리고 뭐 이제 예를 들어서 뭐 동해권 같은 경우도 또 뭐 예를 들어 뭐 5비지 뭐 1호치 던져갖고도 뭐 확 가져가는 그런 또 상황도 분명히 생겨요. 분명히 시즌 되면은 근데 보통 보면 이제 쉬운 낚시가 이제 쉬울 때는 보면 이렇게 막 밑밥 대충 이렇게 던지고 찌를 여기 던져도 고기들이 막 이렇게 하다가 이렇게 가져가요. 근데 대체적으로 이제 낚시는 이제 제가 설명하는 건 이제 어려운 낚시에서 이제 하는 이제 그런 이제 정확한 정석을 제가 얘기하다 보니까 아까도 얘기했듯이 뭐 남녀곤도라든지 뭐 이런 곳 같은 경우는 뭐 솔직히 뭐 10호 목줄에 뭐 10호 원줄에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뭐 대충 이렇게 해가지고 하면 고기 가져가는데 아까 얘기한 뭐 저 시코쿠나 이런 쪽에 뭐 오키노시마 이런 섬 같은 경우는 목줄도 뭐 상호 이상도 안 써요. 그러니까 걸면 다 터진다고 봐야 돼요. 그러니까 하루에 뭐 솔직히 한두 마리 고기가 버글버글한데 하루에 한두 마리를 잡는 게 그게 목줄을 갖다가 목줄도 타는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오히려 밑밥 한 주걱에 정확하게 한 채비가 들어가야지 동조가 돼야지 유리한데
분산돼 가지고 두 번을 던져 가지고 세 번을 던져 가지고 되면은 오히려 더 분산이 돼서 입질을 갖다가 더 예민하게 받는 그런 경우도 생기는 필드가 있어요. 분명히. 일단 요거 제가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저 같은 경우는 기존에 이렇게 세라믹 링이 박혀 있는 그런 홀드는 잘 안 써요. 뭐 소위 또 옛날 또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세라믹 링이 안 들어 있고 이제 요런 식으로 해가지고 홀드를 사용하면 이제 고기가 이제 막 확 가져갈 때 여기에 뭐 마찰로 인해 가지고 라인이 터진다는 또 그런 분도 있고요. 근데 보통 보면 뭐 제가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터진 경우는 솔직히 없었는데 뭐 물론 이제 또 뭐 상황에 따라서 또 그런 또 생길 수도 있어요. 생길 수도 있고 한데, 저 같은 경우는 그 고기, 그러니까 뱅에동 낚시 같은 경우는 아까도 얘기했듯이 뭐 고기가 이게 화성도가 좋을 때는 뭐 솔직히 뭐 농어찌에다가 이게 해도 정확하게 밑밥비에만 태우면은 분명히 찌에서 반응을 하거든요. 그런 식으로 챔질해 가지고도 걸고 하는데 정말 안 걸릴 때는 막 무리에 진짜 막 막 CR급들이 수십 마리가 막 에메랄드 빛을 해가지고 막 이게 보일링을 하는데도 건들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밑밥을 한 주걱에 정확하게 그 내 채비가 들어가가지고 해야지 얘네들이 입에 넣었다 뺐다 하는 거를 갖다가 이제 우리가 캐치를 해가지고 그거를 걸어내는 거거든요. 근데 요 지금 이제 방법 같은 경우는 제가 요 홀드에다가 링을 한번 꼽아 볼게요. 자, 예, 링을 이제 이렇게 하나 넣었습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 기본적으로 투제로거든요. 예, 투제로에서 아주 초소형의 요 스프링링을 하나 추가를 하면 이 무게 때문에 얘가 변화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어요. 예, 그때는 이제 얘를 2개, 3개, 이제 이런 식으로 제가 지금 3개를 넣었거든요. 지금 하나 빠졌네. 예, 2개, 3개를 이런 식으로 넣으면 더 정밀하게, 예, 여기서 아까 이제 뭐 01, 02, 03, 예, 여기서 예를 들어서 이제 투제로 이제 02겠죠. 02가 얘를 넣음으로써 03이 되고 04가 되고, 이제 아니면 이제 극단적으로 이제 얘를 극단적으로 이렇게 좀 더 큰 이제 호수에 스프링링을 넣으면 얘는 이제 가라앉아요. 예. 뭐 착수와 동시에 이제 가라앉을 수도 있고, 이제 뭐 채비가 정렬된과 동시에 또 가라앉을 수도 이렇게 되면은 이제 가라앉는 이제 속도가 아까 예를 들어 보세요. 자, 여기서 얘를 넣었다. 그러면은 이건 필드 상황에 따라서 한번 해보는 거예요. 일단 해보면 그 조류가 또 있기 때문에 조류랑 이제 뭐 바람이 이제 라인을 밀어내는 거랑 뭐 이런 걸 다 감안해서 보면 이걸 달았더라도 이게 이렇게 갈 수도 있고 이렇게 갈 수도 있어요. 그거는 이제 거기서 필드에서 응용을 하셔야 돼요. 이제 만약에 이제 그런 조건 없이 이제 이 수도관에서 이제 조류가 이렇게 간다고 했을 경우에 얘를 이제 달면은 요렇게 가라앉는다고 보고요. 아까는 이제 요거를 달았는데 이제 지금은 요거를 2개를 넣었어요. 더 극단적으로. 예. 아주 무겁겠죠. 그러면 얘 같은 경우는 지금 마스터피스 부력으로 했을 경우에 뭐 한 055, 예, 0506이 나올 수가 있어요. 그러면 착수와 동시에 이런 식으로 가라앉겠죠. 예. 그러면 아까 제가 설명드렸듯이 내가 뭐 밑밥을 뭘 쓰느냐, 예를 들어서 막 그런 식으로 비중이 약한 밑밥을 안 쓰고 조류도 많이 안 가는 경우에 뭐 오로라든지 뭐 이게 아니면 뭐 매지나 아니면 뭐 뱅에 뭐 그런 시리즈가 많죠. 그런 집어제 빵가루에 물 많이 넣고 비중을 무겁게 했을 경우에 밑밥이 착수와 동시에 이제 국산 집어제 해가지고 좀 빨리 가라앉는다. 그러면은 이런 식으로, 예. 그거는 이제 요 스프링 링을 가감해서 이제 거기에 상황에 따라가 밑밥이 이제 가라앉는 속도, 그러니까 거기에 이렇게 태워가지고 요 안에 정확하게 들어갈 수 있게끔만 해주시면 그게 이제 방법인 것 같습니다. 제가 또 설명하다가 제가 아까 많이 딴 데로 샜는데, 저 같은 경우는 이거 이제 아까 세라믹 링이 박힌 그 기존에 나오는 홀더를 안 쓰고요. 얘를 보통 많이 쓰는 이유가, 저는 뱅에동 낚시에도 저 뱅에동 같은 경우도 이제 그 파이프를 이게 통과하는 이 입수장을 저는 받는다고 저는 생각하는 사람이거든요. 예. 그래서 뭐 그렇다 보니까 이제 가급적이면 이제 이렇게 내경이 조금 큰 뭐 그런 4 이상 뭐 5 이상 뭐 듀엘이나 이런 같은 경우 이제 5mm짜리도 나오고 뭐 이렇게
3mm 이상의 좀 많이 이렇게 큰 그런 이제 구멍지도 사용을 하고요. 뭐 올커버라든지 그런 대규 보통 보면 이제 사용을 해보면 확실히 차이가 있어요. 이게 지금 요거 같은 홀더 같은 경우는 원줄이나 목줄이 예를 들어 뭐 채비법에 따라서 뭐 원줄에다가 할 수도 있고 뭐 천조법 같으면 이제 뭐 목줄에다가도 이제 목줄이 안으로 통과하겠죠. 그럴 경우에 고기가 가져가는 예를 들어서 고기가 입질해가지고 그 면적 있죠. 그 느끼는 그 입수 저항, 그 파이프 통과되는 그 저항 있죠. 마찰 저항. 얘밖에 없어요. 요면밖에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주 입질이 어떻게 보면 예민할 시기에도 시원하게 들어와요. 예, 그거는 한번 사용해 보시고 이거 고리찌 매니아 분들은 아실 거예요. 제가 이렇게 설명을 하면 또 근데 또 이게 보면 고리찌는 또 이게 뭐 매니아라 해가지고 좋은 점만 또 이렇게 설명을 또 이렇게 막 드리는데 뭐 이렇게 장점을 얘기하면 또 단점도 이렇게 설명을 드려야죠. 예. 크게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이게 단점을 찾기는 솔직히 힘들어요. 이게 오래 사용을 하다 보니까 이제 이게 뭐 채비 캐스팅 방법이라든지 뭐 이런 거 하고 이제 이런 게 이제 숙달이 되놓으니까 저 같은 경우 보면 이제 보통 보면 뭐 막대치 고리찌 같은 경우는 이제 이게 홀더가 있다 보니까 캐스팅 시에 이게 라인이 엉긴다 뭐 이런 이제 얘기를 하시는데 모르겠어요. 저 같은 경우는 종일 낚시 하다 보면 뱅에돈 낚시는 수천 번, 수만 번 캐스팅이죠. 예, 뭐 동조에서 멀어지면 바로 걷다가 다시 또 캐스팅해야 되고 계속 이제 수천 번, 수만 번 캐스팅에 거의 이게 걸려가지고 밑에가 안 내려가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이제 뭐 왜 그런지는 모르겠어요. 뭐 이게 숙달이 돼서 뭐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단점을 굳이 얘기를 하면요. 일단 장점 또 얘기해 드릴게요. 원래가 이게 지금 홀더 스프링 링으로 이렇게 안 해가지고 그냥 기존에 이제 뭐 투제로 뭐 아니면 뭐 이렇게 뭐 제로 뭐 아니면 뭐 이렇게 다 이게 고리치들이 있는데 뭐 이런 이제 호수 없는 이제 저는 다 고리지예요. 이게 고리지를 지금 케이스마다 다 고리지예요. 거의 쓰는데 이게 쓰는 것만 쓰지거든요. 보면 뭐 이것도 투제로고 또 이거 하나 제가 설명드릴게요. 이것도 고리지 뭐 다 고리지예요. 다 고리지고 뭐 아까 얘기한 뭐 삼비라든지 뭐 이런 다 고리지고 이제 또 재밌는 거 하나 또 설명드릴게요. 자, 요거 자, 요거 이제 시만에서 나오는 이제 DVCG죠. 예, DVCG 사용해 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이게 왜 나오느냐? 예. 얘는 지금 이제 자체에 이제 부력이 있어가지고 채비와 정렬과 원래 이제 투제로 같은 경우에 이제 정렬과 댐과 동시에 이제 서서히 가라앉죠. 예. 근데 이제 DVCG 같은 경우는 자 여기에 제가 이제 조끼에 여기에 요것도 제가 가지고 다닙니다. 예. 요걸로 이제 돌려가지고 이 실린더 안에 공기를 빼고 놓고 이제 요걸로 해가지고 이제 요 마이너스 G4까지 부력을 이제 조절을 하거든요. 그러면은 아까 제가 설명을 드렸죠. 아까 찌가 이제 그 필드 이제 조류라든지 밑밥 내 점도라든지 밑밥에 이제 뭐를 쓰느냐에 따라 가지고 아니면 이제 뱅에돔들이 이제 그 활동하는 유형층, 입질층이 이제 어떻게 그날 상황에 따라서 이제 투제로를 사용하느냐 돌려서 이런 식으로 천천히 가라앉게 만드느냐 더 돌려서 이런 식으로 좀 더 빨리 가라앉게 하느냐 더 많이 실린더를 잠궈서 그냥 이렇게 쭉 더 완전히 이런 식으로 가라앉게 만드느냐 아까 제가 요 설명드렸던 홀드를 이용해 가지고 아까 어디 가면 홀더를 이용해 가지고 홀더를 추가 안 했을 경우에 이런 식으로 가고 홀더를 뭐 작은 걸 하나 넣었을 경우에 뭐 이런 식으로 흘러가고 홀더를 뭐 큰 거를 넣었을 경우에 이런 식으로 가고 뭐 홀더를 예를 들어서 뭐 두 개를 넣었을 경우에 뭐 이런 식으로 잠기고 같은 맥락이 있어요. 예. 아까 요런 이제 이런 이제 실린더 방식의 이제 요런 DVCG라든지 아니면 이제 아까 마스터피스 부력 우리 형님들이 주로 또 응용해서 사용하는 이제 일반 이제 뭐 이런 이제 구멍지에다가
이제 그 편납, 편납을 붙여가지고 이제 아까 이런 식으로 이제 그런 침력을 만드는 거, 그런 이제 같은 이제 맥락의 이제 그런 이제 시즘의 조법, 잠길 부력입니다. 제가 오늘 설명 이제 하고자 하는 거는 이제 아까 이거예요. 고리찌, 고리찌로 홀더를 가감해서 스프리닝을 가감해서 아까 이제 그런 필드 상황에 따라서 이제 그 잠길 부력을 01에서 07까지 이 스프리닝을 뭐 1개 추가, 뭐 2개 추가, 뭐 3개 추가, 아니면 뭐 더 무겁게 나가는 거 뭐 이런 거 달면은 선상에서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선상에서 예를 들어서 뭐 마이너스 뭐 오비에다가 뭐 예를 들어 뭐 오비 봉돌을 갖다가 분납을 뭐 5개씩 하는 그런 필드에서도 뭐 홀더 큰 거에다가 예를 들어 뭐 그런 자기만의 뭐 무거운 뭐 홀더에 집어넣을 수 있는 그 쇠 같은 납 같은 뭔가만 있으면 가능을 해요. 그렇게 생각하면 예를 들어서 뭐 선상에서 아주 빠른 조류에서 아까 얘기했듯이 뭐 오비 잠수찌에다가 고리찌에다가 뭐 그 봉돌 뭐 오비 봉돌 5개 6개 주렁주렁 해가지고 흘려야 되는 그런 상황 같으면 예를 들어 여기에다가 그거 뭡니까 그 도래 같은 그거 봉돌 있죠. 도래 봉돌. 도래 봉돌을 달아도 가능합니다. 얼마든지 응용이 됩니다. 제가 오늘 알려주고자 한 것은 홀더에 요 가감을 해라. 그래서 고리찌도 이제 그런 식으로 응용을 해라. 아까 그리고 이제 제가 이제 또 말이 또 샜는데 단점이 있어요. 단점이 뭐냐? 단점은 이 뱅에돔 낚시를 하다 보면 표층에 뱅에돔들이 또 입질을 하다가 보면 이제 챔질했을 경우가 있죠. 챔질하다가 이게 소위 말하는 이제 총알이라고 하죠. 총알, 튀어나가는 경우, 총알이 아니면 고기가 이제 입에 설 걸렸다가 이제 탁 튀어나가가지고 내 찌가 이제 총알처럼 이제 뒤로 튀어나갔을 경우에 그때 보통 채비 엉김이 많이 발생하죠. 이게 구멍찌보다가 이제 고리찌가 조금 이제 뭐 불편한 점은 이제 이게 목줄이나 원줄이 여기 한번 이제 홀더나 이렇게 감겼을 경우에 이런 이제 뭐 구멍찌 같은 경우는 위로 해가지고 이 원 자체 쉽게 빠져나가지만 여기 이제 홀더에 예를 들어서 이게 뭐 라인이 감기면 그 구멍치보다가는 조금 이제 상거로워요. 풀기가. 그런 뭐 단점은 있습니다. 뭐 하다 보면 또 이게 운영을 또 더 하시는 또 형님들도 분명히 또 계실 거고 또 뭐 그러다 보면은 또 그런 또 단점이 또 없는 분도 계실 거고 또 다른 또 단점을 또 발견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 이 낚시라는 거는 이제 상황과 모든 이제 여건과 사람들의 또 이런 스타일과 다 틀리기 때문에 어떤 사람에게는 아주 큰 장점만 있을 경우도 있고 어떤 사람한테는 또뭐 단점일 또 투성일 때도 있고요. 뭐 그래가지고 또 계속 이겨내가지고 또 그걸 또 장점으로 만드는 사람도 있고 그냥 또 사용 안 하시는 분도 있고 한데 제가 또 이제 오늘 설명드리는 거는 이제 원래 이제 필드에서 제가 설명을 하려고 했는데 뭐 저 역시 지금 뭐 거의 한 달 넘게 낚시를 못 갔어요. 못 가고 맨날 집에서 키우는 고기 지금 밥만 주고 대리만족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오늘 이제 이거 유튜브는 뭐 아까 얘기한 뭐 그걸 이제 프로님들이 뭐 다른 잡지라든지 이런 데다가 칼럼을 이제 얘기를 하시는데 칼럼도 뭐 물론 차후에 이제 또 기회가 되면 아마 그게 칼럼에 올라올 수도 있을 거예요. 아마 올라올 수도 있을 거고. 근데 제가 이제 뭐 물론 이제 제 유튜브 같은 경우는 뭐 지금 한지 얼마 안 됐고 하기 때문에 많이 보시는 분들이 없을 거예요. 뭐 아시는 분들은 또 소문에 또 따라서. 근데 이게 이 고리찌 자체를 아마 사람들이 대부분 이게 매니아 알고서는 잘 사용을 안 하기 때문에 뭐 아셔도 그냥 또 참고만 하시는 이제 그런 이제 경우랑 아까 이제 요 고리찌 아니더라도 아까 저런 식으로 이제 그 밑밥이 이제 흐르는 이제 그런 조류나 이제 요런 이제 밑밥 이게 가라앉는 속도라든지 비중에 따라서 뭘 쓰느냐에 따라서 이제 내가 써야 되는 그 전층 채비 이제 그 잠길 채비가 이제 뭐 마스터피스 뭐 03 뭐 아니면 뭐 아까 뭐 젝트라든지 뭐 아크로 뭐 05, 06을 뭐 써야 되는 상황 그런 상황 같으면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사용을 하시면 되고 굳이 이런 식으로 이제 고리찌 사용 안 하시는 분들은 아마 다른 행님들은 다 지금 여기에 뭐 하시는 분들은 여기에
그 편납 붙여가지고 또 많이 사용하시거든요. 그게 제가 지금 설명하는 거는 보리찌 사용하시는 우리 매니아 형님들에게 제가 한 가지 팁을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이제 여기까지 하고 제가 요 물속에 이제 수도관에 찌를 간단하게 넣어가지고 떨어지는 속도, 물론 여기는 지금 조정이 없다 보니까 이 가라앉는 이제 그 속도만 한번 보여드리고 마치겠습니다. 다음에 빨리 지금 우리나라하고 전 세계 역병이 빨리 거쳐가지고 각자 필드로 다 흩어져서 많은 손맛과 그런 이제 재미를 즐기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집구석 방구석 낚시 밥프로였습니다. 아까 비 왔는데 지금 해 뜹니다. 안녕.